63세 청소부가 서버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붉은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곧 큰일이 터지겠군. 그는 고개를 저으며 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다음 날 대기업이 해킹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해고한 청소부가 유일한 구원이었다는 것을. 새벽 2시 A그룹 본사 68층 건물에는 형광등 불빛만이 어둠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장인수는 오늘도 묵묵히 걸레를 들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63세. 이 일을 시작한 지 20년째였습니다. 그의 얼굴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아, 청소부 아저씨. 오늘도 야근이네요. 늦게까지 남아있던 젊은 직원이 힐끗 인사를 건넸습니다. 인수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그는 항상 그런 식이었습니다. 직원들에게 장인수는 그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밤 나타나 조용히 청소하고 사라지는 투명인간 같은 존재.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도 인수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버실 앞을 지나갈 때 그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LED 불빛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작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서버 3번 렉, 온도 상승. 냉각팬 회전수 불규칙. 그의 수첩에는 이런 메모들이 빼곡했습니다. 날짜별로, 시간대별로 정확하게 기록된 이상 징후들. 일반 청소부가 절대 알 수 없는, 알아서도 안 되는 정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60대 청소부가 매일 밤 무엇을 보고 있는지. 같은 시각 12층 IT 보안실에서는 비상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또입니다, 팀장님. 젊은 보안 담당자가 모니터를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화면에는 알 수 없는 패킷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어디서 들어온 거야? 그게 추적이 안 됩니다. 로그를 아무리 뒤져봐도 침입 흔적 자체가 없어요. 팀장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3개월 전부터 시작된 이 이상한 공격은 점점 빈도가 잦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체를 알 수 없었습니다. 흔적도 없고 패턴도 없고 목적도 불명확했습니다. 마치 유령이 시스템을 넘나드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 아침 임원 보고 어떻게 하지? 또 욕먹겠네. 팀원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밤낮 없이 시스템을 감시했지만 그들은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28층 회의실에서는 더 심각한 논의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이 최악입니다. 비용을 삭감해야 합니다. 용역부터 정리하죠. 청소, 경비, 식당. 전부 재계약 검토합니다. 차가운 회의실 탁자 위로 서류들이 쌓였습니다. 그 중에는 용역 직원 명단이라는 제목의 파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 맨 위에 장인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흘 뒤 인수는 관리 사무실로 호출되었습니다. 장인수 씨 앉으세요. 젊은 총무팀 대리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요즘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요. 용역 계약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인수는 아무 말 없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님도 이제 나이가 20년이나 일하셨으니까 이제 좀 쉬실 때도 됐죠? 대리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인수의 표정이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말하는 사람이 더 불편했습니다. 이번 달 말일까지만 출근해 주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규정대로 나갑니다. 서류 봉투가 탁자 위로 밀려왔습니다. 인수는 천천히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20년이 이렇게 가볍게 끝나는구나, 그는 생각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는 짧게 인사하고 일어났습니다. 뒤돌아 나가려는데 대리가 어색하게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 주에 인수인계 좀 부탁드립니다. 새로 오시는 분한테. 인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을 열고 나갔을 뿐입니다. 복도를 걷는 그의 뒷모습을 본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청소부 아저씨 자른데. 아, 그 할아버지. 20년이나 있었는데. 요즘 세상이 어디 그런 거 봐줘.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직접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투명 인간은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인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조금 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마치 이 공간의 모든 것을 기억하려는 듯이. 서버실 앞에 섰을 때 그는 오랫동안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누가 이것들을 지켜보게 될까? 인수의 마지막 근무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날도 건물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IT 보안실은 여전히 비상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팀장님, 이거 심각합니다. 보안 담당자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모니터에는 빨간 경고창이 연달아 떠올랐습니다. 방화벽 우회 시도가 오늘만 173건입니다. 패턴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어요. 제보는 올렸어? 올렸는데.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서도 추적 불가라고 합니다. IP가 계속 바뀌고 경로가 수십 개 국가를 거치고 있대요. 팀장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는데. 그의 불안은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새벽 4시 인수는 마지막 청소를 마쳤습니다. 평소처럼 서버실 근처를 지나쳤고 평소처럼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는 수첩을 덮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검은색의 평범한 USB였습니다. 겉보기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저장 장치.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인수는 천천히 IT 보안실로 향했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 팀장 책상 위에 USB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메모지를 그 옆에 붙였습니다. 분실물입니다. 누군가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인수. 인수는 방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20년을 걸었던 그 복도. 하지만 오늘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텅 빈 복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잘 있게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고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서는 그의 뒷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IT 보안실 팀장 김준혁이 출근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USB를 발견한 것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신 직후였습니다. 이게 뭐야? 메모지를 집어들고 읽어보았습니다. 분실물입니다. 누군가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인수. 아, 또 청소부 아저씨가 괜한 거 가져왔네.
그는 USB를 쓰레기통에 던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신입사원 이태훈이 말했습니다. 팀장님, 그냥 버리시면 안 돼요. 혹시 회사 자료일 수도 있잖아요. 에이, 설마. 청소하다가 주운 거겠지.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죠. 태훈이 USB를 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그 순간 화면이 멈췄습니다. 팀장님, 이거. 태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면에는 수백 개의 파일이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파일명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해킹 로그, 침입 경로 분석, 서버 취약점 매핑, 공격 IP역 추적. 준혁이 황급히 태훈의 자리로 달려왔습니다. 뭐야 이게? 그는 파일 하나를 열었습니다. 화면에 펼쳐진 것은 정교한 해킹 로그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우리 시스템 로그야. 그런데 우리가 잡아내지 못한 침입 기록들이. 팀장님, 이거 보세요. 태훈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3개월치 해킹 시도를 시간대별, 유형별로 완벽하게 정리한 분석 자료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각 공격에 대한 대응 방안까지 상세히 적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자료, 일반인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준혁이 손을 떨며 다른 파일들을 열어보았습니다. 파일을 열 때마다 경악스러운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회사 보안팀도 모르는 취약점 분석, 해커들이 사용한 최신 기법 분석, 침입 경로의 완벽한 역추적, 서버실 물리적 환경까지 기록된 관찰 일지. 이건 전문가도 아니고 전문가를 넘어선 수준인데. 오전 10시 임원 회의실에는 긴급 소집된 경영진과 IT팀 전원이 모였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이게 대체 뭡니까? 상무의 날카로운 질문에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어제 청소부가 남기고 간 USB입니다. 청소부?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네. 마지막 근무일에 책상 위에 두고 갔습니다. 처음엔 분실물인 줄 알았는데 준혁이 프로젝터로 USB 내용을 띄웠습니다. 화면에 펼쳐진 자료들을 본 임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우리 회사 시스템 전체 해킹 시도 기록이라고? 네. 3개월 동안의 모든 공격이 날짜별, 시간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탐지하지 못한 것까지 포함해서요. 보안 담당 이사가 파일을 하나하나 확인하더니 경악했습니다. 이건 국가정보원 사이버안보센터 수준의 분석 자료야. 아니, 그보다 더 상세해. 더 심각한 건 준혁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 USB를 남긴 시점이 어제 새벽 4시입니다. 그리고 이 파일에는 화면에 떠오른 것은 미래 예측 보고서였습니다. 긴급 경고. 현재 진행 중인 해킹 패턴 분석 결과 공격자는 이미 시스템 핵심부 접근 권한 획득. 예상 최종 공격일 2024년 11월 28일. 공격 목표 전산망 마비 및 고객 데이터 유출. 피해 규모 추정 약 2조 8천억 원.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오늘이 27일이잖아. 상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 아니면 모레 공격당한다는 얘기야? 당장 이 USB 만든 사람을 찾아. 회장의 호통이 떨어졌습니다. 보안팀은 즉시 CCTV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새벽 4시 IT 보안실 앞 복도. 화면에 나타난 것은 청소 도구를 든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장인수. 어제가 마지막 근무일이었던 청소부입니다. 인사팀 직원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나이 63세. 근무 기간 20년. 특이사항 없음. 말이 안 돼. 63살 청소부가 어떻게 이런 고급 정보를 작성해? 준혁이 다시 USB 파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팀장님, 이거 보세요. 파일 생성 날짜가. 그는 속성 정보를 띄웠습니다. 가장 오래된 파일 2024년 8월 3일. 가장 최근 파일 2024년 11월 26일. 3개월 넘게. 매일 밤 기록하고 분석한 거네요. 상무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3개월 동안 헤매고 있을 때 청소부가 혼자 다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야?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보안 이사가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든 지금 당장 찾아야 합니다. 이 자료로는 대응이 불가능해요. 실제로 시스템을 복구하고 방어막을 재구축하려면 작성자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연락처는 용역 회사를 통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10분 뒤. 안 됩니다. 등록된 전화번호로 연락이 안 됩니다. 주소는 서울 관악구로 되어 있는데 확인해 보니 2년 전에 이사 간 것으로 나옵니다. 그럼 새 주소는 주민등록상으로 전출 신고가 없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 일반 청소부가 왜 주소를 숨겨? 준혁이 파일을 더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USB 가장 깊은 폴더에서 암호화된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팀장님, 이거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요. 비밀번호 힌트는 1997년 여름 내가 잃어버린 것이라고만.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IT팀 직원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메인 서버가 다운됐습니다. 뭐? 지금 전산망 전체가 먹통입니다. 고객 시스템 접속 불가, 사내 네트워크 마비.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이 동시에 일어섰습니다. 준혁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빨간 경고창이 가득했습니다. 랜섬웨어입니다. 모든 서버에 동시 감염됐어요. 화면 중앙에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5억 달러를 이틀 안에 내놓으시오. 상무가 주저앉았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있어요. 누군가 실시간 증시 화면을 켰습니다. A그룹 주가 마이너스 23%. 실시간 뉴스 A그룹 전산망 마비. 대규모 사이버 공격 추정. 회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당장 장인수라는 사람을 찾아내. 전국을 뒤져서라도. 하지만 회장님 연락처도 없고 주소도. 용역회사 사장 불러. 그 사람 아는 사람 전부 찾아. 회사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오후 2시 용역회사 사장이 도착했습니다. 장인수요? 그 양반 말이 워낙 없어서. 저도 잘 몰라요. 20년을 관리했으면서. 솔직히 말하면 그 양반은 특이했어요. 다른 청소부들하고 달리 회식도 안 오고 명절에 선물 돌리면 항상 사양하고. 가족은? 친구는? 가족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비상 연락처란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었거든요. 인사팀이 20년치 인사 기록을 모두 뒤졌습니다. 회장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뭔가? 장인수라는 이름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면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15년 전 이전 기록이 없어요. 무슨 소리야? 마치 15년 전에 갑자기 생겨난 사람 같아요. 그 이전엔 장인수라는 이름의 주민등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증인 보호 프로그램? 아니면 신원 세탁? 보안 이사가 USB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회장님, 제가 한 가지 확인해 볼 게 있습니다. 그는 USB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일 속성, 생성 정보 사용된 소프트웨어. 10분 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군사용 암호화 프로그램이에요. 뭐? 파일 생성에 사용된 도구가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국방부나 국가정보원 같은 곳에서만 쓰는. 그 순간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보안 이사는 떨리는 손으로 국가정보원 내부 네트워크에 접속을 시도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국정원 출신이라 백도어 접근 권한이 아직 살아있어요. 그는 사이버안보센터 과거 인력 명단을 검색했습니다. 코드명으로 검색했습니다. 고스트, 유령. 화면에 하나의 파일이 떠올랐습니다. 기밀 열람 제한. 코드명 고스트 유령. 실명 공개 불가. 직급 사이버안보센터 수석 연구원. 전문 분야 고급 해킹 기법 대응. 국가 기반 시설 보호. 특이사항 2009년 대북 사이버전 작전 중 실종 처리. 이후 생사 확인 불가. 신원 보호 대상으로 지정됨. 실종 처리. 15년 전이면 준혁이 장인수의 입사 연도를 확인했습니다. 장인수가 우리 회사에 들어온 게 정확히 15년 전입니다. 보안 이사가 파일을 더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흐릿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 날카로운 눈빛. 짧은 머리. 이 사람. 지금 장인수하고 누군가 CCTV 캡처 사진을 옆에 놓았습니다. 1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눈빛만은 똑같았습니다. 국정원 전설의 사이버 전문가가 우리 회사 청소부였다고. 회의실은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럼 왜 20년 동안 청소부로 산 거야? 실종 처리됐다는 건 어떤 이유로든 신원을 숨겨야 했다는 거잖아. 그 사람이 우리 회사를 20년 동안 지켜봤다는 건가? 준혁이 USB 파일들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오래된 기록은 3개월 전이 아니었습니다. USB 깊숙한 곳에 숨겨진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관찰 로그 파일. 팀장님, 이거. 파일을 열자 20년치 관찰 일지가 나타났습니다. 2005년 3월 15일 서버실 냉각 시스템 노후화 확인. 2008년 7월 22일 외부 IP 이상 접근 감지, 보안팀에 알려야 하나. 2012년 11월 3일 방화벽 업데이트 필요. 하지만 내가 말하면 이상하게 보일 것. 2015년 6월 17일 내부망 취약점 발견. 조용히 지켜볼 수밖에. 2019년 9월 8일 누군가 회사를 노리고 있다. 패턴이 심상치 않음. 20년 동안 그는 혼자서 회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로.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A그룹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10조 원이 하루 만에 증발했습니다.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A그룹 사이버 공격, 국내 최대 규모. 고객 데이터 유출 우려.
A그룹 전산망 복구 불가 판정. 파산 위기설 대두. 금융당국 A그룹 계열사 거래 정지 검토. 회의실에서는 비상경영회의가 열렸습니다. 랜섬웨어 복구와 시도는 불가능합니다. 암호화 알고리즘이 최신 양자 컴퓨팅 기반이에요. 현존하는 슈퍼컴퓨터로도 100년은 걸립니다. 돈을 내도 복구가 가능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5억 달러를 이틀 안에 마련할 수도 없고요. 백업 데이터는 백업 서버도 동시에 감염됐습니다. 완벽하게 계획된 공격이었어요. 회장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장인수, 그 사람은 찾았어? 아직. 행방이 묘연합니다. 찾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A그룹은 총력을 기울여 장인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인사팀, 보안팀, 심지어 사설 탐정까지 동원했습니다. 용역 회사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인수 형? 말이 없긴 했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가끔 서버실 앞에서 멍하니 서 있곤 했어요. 뭘 보는지는 모르겠던데. 한 번은 물어봤어요. 아저씨, 컴퓨터 아세요? 그랬더니 씁쓸하게 웃으시더라고요.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행 계좌를 추적했습니다. 마지막 출금은 일주일 전 20만 원.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없었습니다. 휴대폰도 해지 상태였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사람 같았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인사팀 직원이 오래된 서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회장님, 10년 전 건강검진 기록에 비상 연락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누구야? 이름은 없고 관계란에 옛 동료라고만 적혀 있네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장인수 씨를 아십니까?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시죠? A그룹 인사팀입니다. 장인수 씨를 급하게 찾고 있습니다. 인수를. 왜? 지금 회사가 큰 위기입니다. 장인수 씨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또 침묵. 죄송하지만 정말 급합니다.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강원도. 산골에 계실 겁니다.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주소는 없어요. 그냥 노지예요. 제가 안내할게요. 다음 날 새벽 회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포장도 안 된 비포장도로를 1시간 넘게 올라갔습니다. 여기 사람이 사나? 옛 동료가 말했습니다. 인수는 세상을 등지고 싶어 했어요. 15년 전 작전 중에 동료들을 잃고 그 후로는 좁은 오솔길을 걸어 올라가자 작은 오두막이 나타났습니다. 텃밭에서 누군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작업복, 해진 장갑, 허리를 굽힌 채 흙을 파고 있는 노인. 장인수 씨,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CCTV에서 본 그 눈빛이었습니다. A그룹 회장님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인수는 장갑을 벗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왜 오셨죠?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부탁이요? 회장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제 회사를 살려주십시오. 인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USB에 이미 답을 적어놨습니다. 그걸로 충분할 겁니다. 안 됩니다. 저희가 해독할 수 없는 암호화 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랜섬웨어 복구는 선생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니어도 전문가를 부르면 시간이 없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절박해졌습니다. 오늘 자정까지 복구 못하면 모든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3만 명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수십만 고객의 정보가 사라집니다. 인수는 아무 말 없이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20년 동안 선생님이 우리 회사를 지켜주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인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무도 몰라주지 않았지만 선생님은 매일 밤 혼자서 싸우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회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그룹 회장이 63세 은퇴한 청소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산속은 고요했습니다. 바람 소리만이 둘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인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5년 전 저는 사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그 건물에서 일하며 사람들을 봤습니다. 밤새 일하는 직원들, 서로 돕는 동료들. 그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아직 지킬 가치가 있는 것들이 남아있구나. 인수가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후 3시 인수가 A그룹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20년을 청소부로 드나들던 그 건물.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로비에서 임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인수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옆에서 준혁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자정까지 8시간 남았습니다. 시스템 현황부터 보여주세요. IT 보안실에 도착하자 수십 명의 직원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지쳐 보였습니다. 인수가 들어서자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장인수 선생님이십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한 직원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 몰라 뵙고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무지했습니다. 인수는 손을 저었습니다. 그럴 시간 없습니다. 당장 시작하죠. 그는 메인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20년 만에 앉아보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인수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화면에는 알 수 없는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선생님, 뭘 하시는 겁니까? 랜섬웨어의 암호화 패턴을 역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양자 컴퓨팅 기반 암호화라서. 맞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암호화는 없어요. 인수는 USB의 암호화 파일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가 1997년 여름 내가 잃어버린 것이라고 하셨죠?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암호를 입력했습니다. 파일이 열렸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정교한 해킹 대응 매뉴얼이었습니다. 최종 방어 프로토콜. 작성자 고스트. 작성일 1997년 7월 28일. 만약 당신이 이 파일을 열었다면 최악의 상황이 온 것입니다. 이 프로토콜은 내가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언젠가 다시 지켜야 할 사람들을 위해 남깁니다. 준혁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건 27년 전에 만든 프로토콜이네요. 네. 동료를 잃은 그날, 다시는 같은 일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인수는 프로토콜을 실행시켰습니다. 화면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시스템 깊숙한 곳으로 파고드는 코드들. 이건 랜섬웨어보다 한 단계 위의 해킹 기술이잖아요. 독을 제압하려면 더 강한 독이 필요합니다. 인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전설의 고스트가 돌아온 것입니다. 오후 6시. 인수는 랜섬웨어의 핵심 코드를 찾아냈습니다. 발견했습니다. 공격자가 숨겨둔 백도어입니다. 그럼 이제 복구할 수 있나요? 아직입니다. 백도어로 들어가면 공격자와 직접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게 무슨... 그 순간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이게 누구야 고스트인가? 준혁이 경악했습니다. 공격자가 지금 우리를 보고 있어요. 인수는 침착하게 답장을 입력했습니다. 당신 누구야? 답장이 즉시 왔습니다. 당신에게 기술을 배운 사람이지. 인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내 기술을 배운 사람? 그는 빠르게 공격자의 IP를 역추적했습니다. 하지만 추적은 수십 개 국가를 거쳐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찾을 생각은 하지 마. 절대 찾을 수 없을 테니까. 인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무언가 떠올랐다는 듯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뭘 하시는 겁니까? 이 사람, 제 기술을 배웠다고 했죠? 네. 그럼 제 실수도 따라했을 겁니다. 인수는 1997년 당시 자신이 만든 코드에 숨겨진 버그를 찾아냈습니다. 모든 기술엔 흠이 있습니다. 완벽해 보여도 반드시 약점이 존재합니다. 그는 그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화면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찾았습니다. 인수의 손가락이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공격자의 본거지 IP가 드러났습니다.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접속하고 있습니다. 준혁이 즉시 국제 사이버 범죄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인수는 계속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격자를 찾는 것과 시스템을 복구하는 건 별개입니다. 화면에 다시 메시지가 떴습니다. 나를 발견하다니 매우 놀랍군. 하지만 이제 30분 뒤면 모든 서버가 마비될 거야. 30분. 보안실이 술렁였습니다. 인수는 침착하게 시스템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삭제 코드가 어디 숨어 있는지 찾아야 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선생님 찾으셨습니까? 조용히 하세요. 집중해야 합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 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25분. 인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있습니다. 어디에요? 백업 서버 깊숙한 곳에 시한폭탄처럼 숨겨놨네요. 그는 마지막 코드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28분. 거의 다 됐습니다. 29분. 선생님. 조용히. 인수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29분 50초.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악성 코드 삭제 완료. 보안실의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됐어요. 복구가 시작됐어요.
직원들이 서로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인수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지쳤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새벽 2시, A그룹의 모든 시스템이 정상화되었습니다.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A그룹 사이버 공격 극복. 내부 전문가의 활약 알려져. A그룹 주가 급등. 위기 극복의 투자자 환호. 국제 사이버 범죄 조직 검거. 한국 전문가의 역할 컸다. 회의실에서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장인수 선생님께 정식으로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회사 이사로 모시면 어떨까요? 아니면 최고 보안 책임자 직책을. 하지만 인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왜십니까? 선생님의 능력이라면. 저는 이미 은퇴한 사람입니다. 다만 이번 한 번 도와드린 것뿐입니다. 회장이 물었습니다. 그럼 다시 산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인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빛이 서서히 건물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네, 제 자리는 여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인수가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USB에 남긴 매뉴얼대로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만. 잠깐만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왜 20년 동안 아무 말 없이 지켜보기만 하셨습니까? 인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말해봤자 믿지 않았을 겁니다. 60대 청소부의 말을.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는 조용히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일주일 후 A그룹은 전례 없는 보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발표문 어디에도 장인수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가 원한 것이었습니다. 이름은 공개하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대신 회사는 내부적으로 작은 동판을 만들어 서버실 입구에 걸었습니다. 이 건물을 20년간 지켜준 이름 없는 수호자에게. A그룹 임직원 일동. 청소부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장인수 아저씨가 사실 엄청난 사람이었대. 회사를 구했다던데? 근데 왜 청소부로 일했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를 기억했습니다. 준혁은 가끔 강원도 산골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선생님께 덕분에 회사는 이제 안전합니다. 선생님이 남기신 매뉴얼을 교육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20년 동안 혼자 짊어지셨던 짐을 이제 우리 모두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인수는 편지를 읽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몇 달 후 A그룹은 사이버 보안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가난하지만 재능 있는 청소년들에게 보안 교육을 지원하는 재단. 재단 이름은 고스트 장학재단. 첫 장학생 수여식 날, 한 고등학생이 물었습니다. 고스트가 누구예요?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준 사람입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가장 위대한 수호자였습니다. 그날 강원도 산골. 인수는 텃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A그룹 고스트 장학재단 설립. 미래 사이버 보안 인재 양성.
인수는 잠시 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가 지켜주겠지. 그는 다시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말이 없는 조용한 사람. 하지만 그의 눈빛은 평온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누군가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강원도 산골 해질녘. 인수는 오두막 앞 평상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USB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USB를 쓰다듬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27년 전엔 지키지 못했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지킬 수 있었어.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석양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한때 전설이었던 고스트. 이제는 그저 평범한 노인으로 살아가는 장인수. 하지만 그가 지켜낸 것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일자리, 누군가의 꿈, 누군가의 내일, 그리고 그것이 그가 평생 찾아 헤매던 것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영웅이 있습니다. 빛나는 영웅과 어둠 속에서 조용히 싸우는 영웅. 후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야말로 진짜 영웅입니다.